멀티플이 올라가는 주가 재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이제 2,900에서 3,000 그 2차 도전대를 지금 보면서 시장이 달려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 ROE라는 걸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오늘 모신 분은 더 프리미어 대표시죠. 강관우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도에는 정말 세계에서 꼴찌했던 한국 증시죠. 근데 올해는 정말 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대선 전후로 해서 또 아주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강 대표님은 한국 증시 2025년 아주 큰 불장이 올 것이다 얘기하셨잖아요. 네, 제가 뭐 작년 말부터 우리 시장 움츠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계속 강조를 드렸었고, 최근에 뭐 제가 8.15 모니터 다달이 뭐 한 번씩은 나오잖아요. 네. 나올 때마다 이렇게 부르짖었었는데 장이 내려갈 때는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또 맨날 그런 댓글들을 제가 봐왔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시장이 좀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방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너무 안 좋잖아요. 작년에 완전히 그렇죠. 꼴찌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시장 참여자로서 참 난감하다, 힘들다 이런 생각들 했었는데, 또 작년 12월 3일에 그냥 급기야는 개헌까지 그렇죠. 터지는 바람에 지금 사실은 6개월 정도 우리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지금 암흑기를 지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뭐 어제도 그렇고 계속 오늘까지도 시장에 이제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이제 눌린 만큼 더 되튀는 이런 네. 느낌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눌린 만큼이라는 게 뭐냐면 24년에도 눌렸고, 그렇죠. 그리고 25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6개월 동안에도 사실은 눌려 있던 거잖아요. 그게 지금 한꺼번에 지금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주제를 Re-rating coming soon이라고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Re-rating, 주가 재평가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주가 재평가가 될 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도 재평가가 되고, 그 개별 호재가 있어서도 주가 재평가되는 거고, 뭐 멀티플이 올라간다. 우리가 PER이나 PBR 이런 걸 멀티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멀티플이 올라가서도 주가 재평가가 되는데, 근데 호재가 나오는 거는 이익이 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아직 이익 늘어날 건 그렇게 많지는 않다예요. 그럼 지금 나오는 주가 재평가는 이익의 증가, 여기서 나오는 주가 재평가가 아니고 멀티플이 올라가는 주가 재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주가 재평가가 앞으로 가능할지를 오늘 뭐 1시간 내내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아까 말씀하신 24년 전 세계에서 우리가 꼴찌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오른쪽 끝에 보시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 특히 뭐 한 22% 이렇게 빠지면서 정말 암울한 24년을 보냈는데, 이게 또 주가 재평가의 이유도 돼요. 네. 작년에 너무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그 반면에 미국은 어땠느냐? S&P 500이 작년에 23% 했어요. 아, 진짜 우리 정반대. 그 갭이 나스닥- 40, 50이네요. 그러니까 나스닥 28% 했고. 근데 24년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23년에도 이쪽이 한 20% 초반대를 또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년 연속을 미국은 달렸다. 근데 우리는 안 달렸어요. 쉬고 있었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뒤로 처졌잖아요. 그죠? 상당히 좀 우울했던 면이 있었는데, 근데 25년 제가 초반부터 그랬잖아요. 금년은 달라질 것이다. 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시장이 최근에 조금 반등을 강하게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연초 대비해서는 거의 이제 똔똔 수준 정도까지 온 거예요. 작년, 재작년 너무 많이 달렸으니까. 그렇죠. 절대적으로 보면 여전히 높아요. 나중에 차트가 나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보면 지난 1년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우리보다 앞에 가 있어요. 여전히. 네. 우리가 늦었던 거죠. 그만큼.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더 달릴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지금 연초 대비해서 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한 코스피가 15%, 코스닥이 11%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는 조금 더 위쪽을 보고 싶어요. 제가 8.15 나올 때마다 이제 중요하게 얘기했던 지수대가, 저는 뭐 2,900에서 3,000선은 1차적으로, 2차적으로 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1차적으로 그때 말씀드린 게 2,700 정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넘어간 넘었죠. 거니까
이제는 이제 2,900에서 3,000 그 2차 도전대를 지금 보면서 시장이 달려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릴 때 왜 그러면 2,900에서 3,000 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우리나라 기업들의 ROE가 9%, 8%로 나온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댔어요. 그렇죠.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역산으로 한 우리나라의 그 지수대가 2,900에서 3,000대라는 거예요. 좋게 봐주면 3,000으로 보는 거고 적게 봐줘도 2,900은 무조건 가 있어야 되는데 웬걸 지수가 2,400도 갔다가 2,400도 깨졌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가늠을 하지 못했었는데 저는 뭐 애널리스트 생활을 뭐 상당히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여기는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역차별로 받고 있다. 근데 지금은 그 역차별을 따라가는 그런 이제 장세가 우리나라에서 급기야는 이제 발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이 순간에서만 지금이 있는 그 모멘텀 가지고만도 3,000선을 일단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상법 개정을 제외하고도? 돌파까지는 몰라도 그냥 기업들의 이익 나는 것만 가지고도 갈 수 있다고 저는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 ROE라는 게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네. 특히 중요한 거는 또 25년도 뭐 9% 정도 지금 우리가 기업 이익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 보니까 더 올라가는 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9% 중반대까지 가는 이런 지금 기업 이 컨센서스 숫자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 이게 이제 급기야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PBR이 1.0배 수준까지는 무조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오겠구나. 네. 그럼 1.0배까지 가면은 우리가 3,500도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때도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00까지 가고 난 다음에 다시 3,500을 바라볼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정치권에서는 뭐 5,000 얘기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또 제가 아시는 분은 또 6,000도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기업들의 이익 그리고 적정 그 밸류에이션 그것만 봐도 작게는 3,000, 긍정적으로 보면은 뭐 내년 뭐 가면은 3,500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충분히 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제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그 코스피의 캐치업 랠리 요것에 대해서 이제 현실화되는 그 어떠한 과정으로 이것이 현실화되는 걸까? 네. 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냥 그림으로 보면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림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지난 1년짜리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녹색이 S&P 500입니다. 네. 저 녹색이 S&P 500이 금년에 뭐 이어투데이스로 연초 대비해서 지금 똔똔 수준까지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보다 지금 앞서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1년짜리 차트라 이건데 2년짜리 차트로 봐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화살표를 해놓은 거를 제가 이제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차이 정도는 따라가려고 하지 않을까 최소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S&P가 최근에 조금 이제 같이 올라오는 와중에 우리 코스피도 상당히 각도가 올라가는 각도가 지금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의 힌트는 이런 거죠. 상해 지수입니다. 상해 지수가 오른쪽을 하나 보실까요? 오른쪽을 보시면 약간 옆으로 눕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눕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 항생이나 이런 거 조금 안 좋은 느낌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지수는 상해랑 달리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이 S&P 500 이거의 그 그림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우리 시장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했죠?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팔고 줄이고 중국 시장으로 들어가고 인도로 네, 가고 그랬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금년은 우리는 이제는 거꾸로 되는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겠다. 중국에서 조금만 자금이 유동성이 빠져나와도 우리 시장 들어오는 상당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MSCI 이머징 마켓에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나라들이 세 나라가 있잖아요. 네. 중국이 있고 인디아 있고 대만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빠지더라도 우리는 저는 충분히 캐치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인 거고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마는 MSCI 선진국 지수 지금 들어가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그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5천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것을 만들기 위한 언제까지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언제까지. 근데 노력은 막 하겠지. 왜냐면 우리가 계속 얘기할 테니까 투자자들이. 곧 이제 상법 또 오늘 내로 이제 오늘 발의한다고. 이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시장에서.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시장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지금 보면서 가겠다는 의지 표명이 있는 이제 나라가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상법 개정도 지금 같이 병행되는 이런 나라가 돼버렸으니까 상당한 캐치업 랠리의 모멘텀은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너무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어떻죠? 뭐 차익 실현 욕구도 꽤 있을 거잖아요. 세상이 한 방향으로만 갈 것 같아도 삼성전자가 100주가 거래되면 100주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거래 성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파는 사람이 있어야죠. 100주를 파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군가는 팝니다. 그래서 그 힘에 따라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지금 강해지고 있다. 근데 네. 뭐 차익 실현해서 조금 밀릴 수는 있다 이렇게 쳐도 다시 저가 매수로 들어오려는 세력이 상당히 강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네, 사실 오늘 그 뭐죠 상법 개정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다라는 게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그냥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는 걸로 더 세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상당한 호재고 외국인들이 엄청 얼마나 들어올까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미리 막 장전서부터 선물 매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네. 시장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랬는데 네. 순간적으로 이거 뭔가 이거 우리 물량 뺏기 뭐 이런 거 아니야? 우리 트릭 같은 거 아니야? 했는데 보니까 지금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말씀을 했으니까 네. 뒤에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제 차트를 하나 들고 왔거든요. 이 보시면 요거 보세요. 요 기간 동안에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외국인들이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네. 상당히 물밀듯이 밀고 언제부터죠? 들어왔어요. 2022년 초부터 해가지고 아. 작년에 여름에 주가 부러지기 전까지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사들어왔어요. 거의 누적 기준으로 이렇게 사들어왔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다 팔아제꼈어요.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를 보세요. 여기 화면이 작아서 보이실지 몰라도 살짝 고개를 들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 정점이 통과를 했을 뿐더러 지금 5월 달부터 지금 사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월 기준으로 지금 순매수로 돌았잖아요. 1조 이상. 그리고 어제도 뭐 어마어마하게 또 사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법 개정이 된다는 것은 상당한 기폭제가 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으로 가야 될 게 많은데 아직 좀 뭐 확인하고 가야 될 그런 것들은 좀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또 추경도 20조 정도 더 풀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있거든요. 이것이 네. 이제 결국 유동성 공급이고 이것이 이제 뭔가 좀 망가져 있는 경제를 살리려는 경제 성장률이 확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 매크로 데이터들 보면은 지금 트리플 약세잖아요. 그렇죠. 뭐 생산도 마이너스, 소비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특히 투자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우리나라 해야 돼, 미국에 해야 돼? 그렇죠. 기업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신정부가 들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이거 단기 처방이라도 뭘 좀 해야 되잖아요. 마이너스대로 지금 떨어졌고 지금 GDP 성장률 전망조차도 한국은행에서는 0.8% 얘기한 거고 네. 해외 IB들도 전부 다 1% 밑으로 내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추경을 뭐 30조나 35조나 그 정도 레인지라도 해가지고 긴급하게 해서 몰핀 처방을 좀 하면 그 GDP 성장률조차도 한 0.4에서 0.5%포인트 포인트 좀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보면 1% 초중반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올라가고 나면 내년 성장치 전망은 뭐 한 2%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응급 처방을 좀 하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유동성이 들어오면 그렇죠. 상당히 시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한 게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또 낮췄잖아요. 그렇죠. 타이밍이 좋아가지고 당연히 이제 낮춰야 되는 건데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금리 차이가 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항상 이제 고민이 있었던 건데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로 가니까 찬스다 이래가지고 지금 낮췄는데 그것도 미국에서 한 9월 정도부터 이후에는 금리 인하를 2회 정도 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우리 한국은행도 2회 정도 더 따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금리가 인하된다는 건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린 리레이팅의 조건, 밸류에이션 멀티플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유동성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장한테는 호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제까지 그 안 좋았던 것들이 진짜 극에 다다르니까 그것이 좋아지는 오히려 호재로 변하는 모습을 그렇죠. 저희가 그냥 보긴 하네요. 시장은 항상
앞을 보잖아요. Forward 그렇죠. looking, never look back.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아주 안 좋게 나왔던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어땠습니까? 그날부터 바닥치고 그렇죠. 올라갔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건설주들에 대한 기대가 이거 맞는 겁니까? 예전처럼 이 추경을 한다, 경기 부양을 한다 했을 때 이 부동산이 건설을 통해서 할까요? 제가 건설 담당 베스트 애널리스트 출신인데 아, 나중에 그래요?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큰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리레이팅, 멀티플이 올라갈 거다 이 생각을 하는 거여서 PER 이제 그림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게 이제 얼마나 오를 것이냐. 그러니까 아주 장기로 왼쪽 편에는 15년짜리를 제가 가져왔고 오른쪽에는 이제 1년짜리입니다. 그래서 왼쪽 거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평균이 지금 10.0 포워드 기준입니다. 포워드 선행 PER 기준으로 포워드인데 자 제일 바닥 거는 이제 8배를 하회하면은 선행 기준으로 항상 바닥을 만들고 올라오곤 했던 지난 15년 그림이죠. 근데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지난 1년 동안은 어땠느냐? 지난 1년 동안에도 8배 정도 가면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올라오더라라는 거고 지난 1년간의 평균은 한 8.8배 이 정도의 선행 기준으로 서 있죠. 네. 근데 요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왼쪽 차트에서 이거 바로 여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10배 정도가 보이는 거예요. 왜? 왼쪽에서 제가 15년의 평균치가 한 10배 정도 된다고 한 건데 이 10배 정도가 지금 눈에 들어오니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9.4배, 3배 여기까지 와 있는데 네. 지금 10배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서 7, 8%더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보면은 2,900, 3,000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이제 트라이를 해볼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어딜까라고 봤을 때 지난 15년 기준을 보면은 이 자릿대가 보이는 거예요. 네. 한 11배 선행 기준으로 11배. 그러면 3,000에서 11배면 한 3,300 정도 가는 거고 여기 또 많이 가면은 뭐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어쨌든 3,500까지는 충분히 갈 여력이 여력이 된다.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만드는 지난 15년과 지난 1년의 선행 PR 이런 차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선행인 거죠. 네네 선행 기준으로. 자, 저 정도 간다고 하면 3,500 진짜 이 3,000이라는 숫자가 우리 코로나 이후에 쫙 올라간 다음에 이 3,000이라는 게 이렇게 높은 수치구나를 몇 년간 너무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네. 까마득한 수치로 보였는데 근데 그때가 잘못된 거죠. 저는 그때도 뭐 지상파나 이제 경제방송 채널을 가가지고 이거는 정규 분포상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3시그마 밖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생길 수 없는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라 빨리 팔아야 된다는데 거기서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어마어마하게 샀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외국인들한테 당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아주 잘했죠. 올라갈 그렇죠. 때 외국인들이 왕창 사는데 걷다가 다 부어버렸잖아요. 이번에 삼성전자 개인들이 또 잘했잖아요. 밑에서 삼성전자 다 담았죠. 다 담았잖아요. 지금 올라오면서 외국인들이 주워 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수십조 매도했죠.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개인들이 참다가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지금 차익 시장.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사면 그 누구한테 사는 겁니까? 개인들한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실수하는 걸까라는 의심이 들면서도 지금은 물량을 뺏기면 안 될 때 같은데. 그거죠. 너무 빨리 팔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래가 조금 폭발하면 안 돼요. 거래가 조금씩. 그래도 더 많이 오르고. 네, 그래야 더 많이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급하게 대응하실 필요 없다. 제 지난 그 8.15 모니터 그 다달이 나올 때 그 썸네일 이런 거 보시면은 여기서 급하게 파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도망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쭉 보이실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제가 항상 오늘 가지고 온 이 프레젠테이션은 리레이팅을 제가 앞에 다 다뤘잖아요. 네. 리레이팅. 주가가 재평가되고 있는데 뭐 서둘러서 이렇게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PBR도 한번 좀 봐야 되겠죠? 네. 이 적정 가치를 따지기 위해서. PER로 보는 방법도 있고 PBR로 보는 방법도 있는데 이익은 왔다
갔다 막 출렁출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예를 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뭐 어떤 때는 이익이 엄청 많이 났다가 어떤 때는 또 적자 왕창 또. 적자 났다가 막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안정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PBR로 보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뭐 설명하는 분에 따라 가지고 다 이제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PBR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시죠. 노란 걸로 제가 마크를 해왔는데 0.75, 0.8 이 정도 되면 여기가 항상 선행 기준으로 네. PBR 기준 이렇게 섰었고 해가지고 제가 항상 이 815 나올 때도 이 정도 가면 이제 돌아설 겁니다. 2,400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사람들이 두렵잖아요. 그럴 때도 돌아설 겁니다. 돌아설 겁니다. 계속 돌려 세우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연기금이 막 그 뭐라 그럴까요? 방파제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 1년 거를 이렇게 보시죠. 1년 거를 봤을 때 위에가 한 0.95 정도 되면은 이제 피크였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게 한 0.87 뭐 이 정도 올라오니까 0.95, 0.9 거기까지 보면은 지금부터도 한 10% 그러니까 PBR로 해석을 해봐도 한 3천 정도는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고 그러면 위로 PBR로 해석했을 때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이런 거를 할 때는 보시죠. 여기도 평균이 1.0배, 선행 기준으로 1.0배고요. 이 위까지도 이제 갈 수는 있는데 어쨌든 1.0까지도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제일 고점 수준은 뭐 1.2, 1.3 이 수준까지도 갔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1.0까지만 가도 한 3천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1.3까지 간다 그러면 30%가 더 가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럼 그러니까 4천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가 기업들의 ROE 그리고 상법 개정 플러스 지금 약간 부족한 게 배당 분리과세 그렇죠. 이 얘기가 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조금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야, 진짜 이렇게 근데 참 이 PBR 기준도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기준으로 따지니까 이제 이렇지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미국은 뭐 빼더라도 다 뭐 1.3 아니면 1.5 이런 경우들이 근데 많지 이제 않아요. 그런 거를 절대적인 PBR도 중요하지만 저는 PBR을 항상 말씀드릴 때 딴 분들은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ROE라는 걸 말씀드리잖아요. 기업들이 자기 자본 대비해 가지고 이익을 얼마나 벌어들이느냐. 네. 그런 얘기를 나중에 이제 지주사 할 때도 말씀을 드릴 텐데 왜냐하면은 PBR이 0.2라고 해서 그럼 0.3이라고 해서 그 회사가 진짜 싼 거냐? 저는 그 견해에 대해서는 좀 달리합니다. 왜? 아니 돈을 못 버는데 금방 많을 것 같은데 0.2도 저는 비싸질 수 있다. 0.3도 비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절대 PBR은 중요하지 않다. 그 회사나 그 마켓이 얼마나 벌어들이느냐, ROE를. 그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금방 우리 질문하신 거에 이제 또 글로 돌아가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ROE라는 게요. 시장의 ROE가 뭐 별반 뭐 좋은 것도 없어요. 근데 네. 밸류에이션이요.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도 ROE라는 게 한 자릿수예요. 그렇죠. 왜? 근데 PBR은 2배가 넘어가요. 엄청 비싸요. 그나마 좀 중국이 싼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PBR도 좋고 잘 나와요. 이익은 잘 나와요. 은행도 잘 벌죠. IT 하는 반도체 회사들도 잘 벌죠. 그렇죠. 잘 벌고 또 최근에는 또 디펜스, 이 방산 쪽에서도 잘 번다고 나오고 뭐 전력 인프라도 잘 번다고 나오고 잘 버는 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눌려 있었다니까요. 한국 돈 빼. 딴 나라로 가. 인도가, 중국가, 대만가. 이래가지고 눌려 있었는데 그 ROE라는 걸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네. 상대적으로. 다른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냥 ROE만 봐서도 절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다른 시장 봐서도 상대적으로도 엄청 저평가되어 있는 나라가 맞다. 그러니까 제가 5천이 됐든 6천이 됐든 말하는 분들의 뜻도 좀 알고는 있는데 일단 제 눈에 보이는 숫자로 풀어본 리레이팅에 가는 국면은 일단은 두 번째 관문은 인 3천까지는 일단 트라이 해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